일단 경찰학개론이 2020년 되면서 무려 40문제가 돼버렸어. 이 40문제가 뭐냐면은 필기 100문제 중에 40문제다 보니까 이게 좀 준비를 좀 꼼꼼히 해야 되거든. 특히 경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과목이라서 이게 여러 번 외우면서 반복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.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책을 여러 번 사지 않았어. 뭐 이런 파트에서는 이런 교수님이 좋다더라, 이 파트에서는 이런 교수님 좋다더라, 이런 거를 굳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단권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여러 번 보는 전략을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론할 때는 그냥 학원에서 아무래도 난 실강을 좋아하다 보니까 박 교수님 거 계속 여러 번 들으면서 일단 기초를 다졌던 것 같아. 그래서 총 수업을 들은 거는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는 코스로 해서 총 2번을 일단 먼저 듣고, 그 이후에는 나 스스로 단권화를 시켜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봤던 것 같아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론을 들을 때 기출문제를 하나 큰 거, 시중에 있는 거 하나 큰 거를 사서 그거를 최대한 돌리고 난 다음에 시험이 임박하면은 모든 학원이 그렇겠지만 그 교수님별로 다 그 문제풀이 특강을 해.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도 문제풀이 특강을 하셨거든. 근데 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의욕이 좋으셔가지고 문제를 참 많이 나눠주셔. 그러다 보니까 난 그것만 최대한 소화하기 위해서 그것만 열심히 돌려봤던 것 같아. 처음에는 뭐 1주차 때는 뭐 문제가 얼마 없어. 근데 점점점 쌓여가면서 이거를 이제 돌리기만 해도 바빴던 것 같아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를 만약에 사서 푼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론 공부할 때만 최대한 보고,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특강할 때는 그때 나눠주는 문제로만 소화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여러 번 해독을 했었던 것 같아. 형사법은 뭐 할 말은 많지만 내가 실제로는 이제 형사법이 점수가 가장 낮아가지고 이걸 자신 있게 말하기엔 좀 힘들었던 것 같아. 그래도 굳이 뭐 말하자면은 일단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40문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으로 나눠져 있어. 그러다 보니까 막 범위가 많이 늘어났다던가 뭐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. 그냥 이전에 2021년처럼 공부하듯이 그냥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을 따로 나눠서 공부를 했어. 일단 먼저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형사소송법은 오히려 범위가 줄어들었어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난 공부하기 편했던 것 같아. 형사소송법은 형법이랑은 다르게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. 그래서 오히려 암기해야 될 부분이 줄어서, 그리고 문제가 특이하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그 학원에는 이 교수님이 내주시는 문제풀이만 집중해서 풀었고, 따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따로 풀지는 않았어. 근데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르게 공부했어. 형법도 물론 이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기초랑 기초 판례, 대법원 판례를 무조건 보긴 했었어. 그냥 실제로도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100점 맞으면 좋지만 80점만 넘어도 괜찮은 과목이기도 하거든.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최상, 난이도 상의 문제를 다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난이도 중 또는 하에 대한 그 문제는 무조건 잡고 간다는 마인드로 갔던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쉬운 판례라든지 중요한 판례는 일단 거의 다 외운다, 결과를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형법 같은 경우는 꼭 최신 판례가 적용이 되거든. 그래서 최신 판례도 꼭 놓치지 않고, 양이 얼마 되진 않으니까 그거는 꼭 챙겨서 마지막에만 한 번씩만 보고 이해만 하면은 뭐 흠뻑 어렵지 않게 합격 점수는 맞을 수 있었던 것 같아.